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IBM,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께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은 아주 완벽한 성적표를 당당하게 내밀었는데 칭찬은커녕 갑자기 한 달 동안 외출 금지라는 벌을 받게 된 상황을요. 뭔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월스트리트에서 IBM이 정확히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2026년 4월 26일인데요. 며칠 전에 발표된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IBM은 전년 동기 대비 6%의 매출 성장,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야말로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맞아요. 그런데 실적 발표 직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7%나 폭락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현상은요. 결국 시장이 단순히 과거의 성적표만 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약간 미래의 청구서를 읽어냈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청구서요? 네, 지금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은 표면적인 매출 숫자에만 환호하고 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은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가 짊어진 재무적인 짐, 그리고 그 펀더멘탈의 균열을 동시에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이 되게 분명해지네요. 그 화려한 실적 발표 뒤에 숨겨진 청구서의 실체가 뭔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현재 IBM이 밀고 있는 AI 경쟁력의 진짜 실체,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막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짚어볼 거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번 7% 주가 하락이 과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구조적 위기의 전조인지를 철저하게 객관적인 소스들을 바탕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지금 IBM이 기술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지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빅테크들의 AI 전쟁이 막 천문학적인 자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다들 조 단위의 매개 변수를 가진 AI를 만드느라 혈안인데 IBM은 대체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건가요? 지금 IBM의 생존 전략은 그 경쟁사들이랑 완전히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막 인터넷 전체 데이터를 긁어모아서 시도 쓰고 요리도 하고 양자 물리학도 논하는 아주 전지전능한 만능 AI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네, 약간 만물 박사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그런데 IBM은 철저하게 그래나이트라는 자체 특화 모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의 매개 변수가 대략 30억 개에서 200억 개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30억 개요? 오픈 AI 모델들은 막 수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랑 비교하면 엄청 작고 가벼운 모델이네요. 그렇죠. 근데 매개 변수가 작다고 하면 흔히 AI가 덜 똑똑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의 넓이나 깊이의 문제로 봐야겠군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들 인사규정이나 회계장부 검토하는 AI가 굳이 막 셰익스피어 소설이나 고양이 밈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 특정 업무에만 아주 깊게 특화시켜서 불필요한 군사를 뺀 모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뺐다는 게 기업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추론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춰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비용 절감이 엄청 하겠네요. 네,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엄청 큰 애들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답을 받을 때마다 막대한 컴퓨팅 파워랑 전력을 다 소모해요. 기업이 매일 수십만 건의 고객 응대를 거대 모델로 돌린다? 아마 그 서버 비용만으로 파산할걸요. 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IBM의 그래나이트 모델은 거대 모델보다 이 추론 비용이 최소 10배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 따라서는 최대 1000배까지 저렴해지거든요. 1000배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딱 필요한 데이터만 학습시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일종의 가성비 끝판왕이 셈이죠. 아, 쉽게 말해서 무조건 덩치 크고 돈 많이 드는 만능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들 입맛에 딱 맞고 가성비 좋은 맞춤형 미니 AI로 승부를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사실 만물 박사보다는 자기 업무 매뉴얼만 완벽하게 꿰고 있는 실무자가 훨씬 싸고 유용하니까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전략이 유독 잘 통하는 특정 산업군이 있지 않나요? 네, 바로 금융이나 통신, 의료, 그리고 정부 기관들입니다. 아, 보안이 엄청 중요한 것들이네요. 데이터 보안이 곧 생명이라는 점이죠.
이런 기업들은 고객의 그 민감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의료 정보를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음대로 전송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IBM은 데이터가 회사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 온프레미스 환경, 즉 사내에 물리적으로 구축된 서버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 아예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거군요. 네. 게다가 이른바 중립적인 스위스 전력을 취하고 있어서요. 고객이 굳이 IBM의 그래나이트 모델을 안 쓰더라도 메타의 라마나 미스트랄 같은 다른 오픈소스 모델들을 IBM의 그 철통 같은 보안 플랫폼 안에서 안전하게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특정 AI에 종속되는 걸 두려워하는 기업들한테는 진짜 완벽한 피난처죠. 오,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공간만 빌려주고 그 안에서는 입맛대로 쓰게 해준다는 거네요. 근데 AI가 아무리 특화되어 있고 보안이 뛰어나도 결국 그 AI 성능을 좌우하는 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잖아요. 그럼요. 데이터가 핵심이죠. 고인물처럼 과거 데이터만 학습한 AI는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적에 대처할 수가 없을 텐데 제가 알기로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공급과 관련해 엄청난 인수합병이 하나 완료됐죠. 네, 맞습니다. IBM이 최근에 컴플루언트라는 데이터 스트리밍 기업의 인수를 전격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게 인수 금액만 무려 116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와, 15조 원이요? 대박이네요. 네, 이 인수의 핵심은 바로 실시간에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보를 창고에 그냥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식이었다면 이 컴플루언트는 아파치 카프카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스트리밍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AI 모델이 뇌라고 치면 컴플루언트는 그 뇌에다가 신선한 산소랑 영양분을 1초의 멈춤도 없이 계속 공급해주는 심혈관계 시스템, 그러니까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통째로 사버린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이 데이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6%나 상승했더라고요. 그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만큼 즉각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숫자죠. 자, 그런데 대화가 약간 산업 전반의 AI 트렌드 쪽으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IBM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겠네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미스테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맞춤형 AI 전략으로 틈새 시장 꽉 잡았고 15조 원 들여서 컴플루언트까지 인수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완벽하게 구축했어요. 그 결과로 매출도 6% 오르고 데이터 매출도 16%나 뛰었고 예상치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록했는데 대체 주가는 왜 7%나 폭락한 건가요? 그 주가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요. 지난 분기, 그러니까 2025년 4분기랑 이번 2026년 1분기를 아주 냉혹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아,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주식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현재 이익 규모만 보지 않거든요.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의 가속도랑 그 성장을 만들기 위해 훼손된 재무적 건전성의 밸런스를 측정해요. 지난 4분기 실적은 저도 기억나요. 그때 소프트웨어 부문이 11%, 인프라 부문이 17% 성장하면서 시장이 엄청 열광했잖아요. 네, 수추가 굉장히 좋았죠. 게다가 제가 이번 1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회사가 영업하고 남은 순수한 현금인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22억 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이게 10년 만에 1분기 최고치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질러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도 주가가 빠졌다는 건 다른 곳에 엄청난 재무적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막 칭찬했던 그 컴플루언트 인수가 사실 거대한 재무적 닻이 되어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컴플루언트가 문제였어요? 네, 비즈니스 시너지 측면에서는 완벽한 한 수였지만 재무적으로는 당장 엄청난 독이 되어 돌아왔죠. 시장 예상보다 이 거대한 인수를 조기에 완료해버리면서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이랑 지분 희석 효과가 2026년 1분기 장부를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아, 빚을 너무 많이 냈군요. 경영진도 어닝콜에서 직접 실토했는데 이 조기 인수 하나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에만 약 6억 달러, 한화로 8천억 원이 넘는 수익 희석 효과가 발생할 걸로 전망됩니다. 맙소사 15조 원이라는 막대한 인수대금을 감당하려고 무리하게 영끌에서 대출받고 주식을 새로 발행했으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식 가치가 그만큼 쪼그라드는 희석을 겪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최고급 파이프라인을 들이느라 거대한 빚을 졌고 이제 그 막대한 이자 갚느라 당장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뜻이군요. 네, 그런데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공포로 바꾼 진짜 결정적인 트리거는 다름 아닌 가이던스, 즉 연간 실적 전망치에 있었습니다. 가이던스요? 실적이 서프라이즈였는데 가이던스가 왜요? 경영진이 어닝콜에서 AI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거듭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026년 전체의 성적 눈높이도 좀 올려잡아야 이치에 맞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잘 벌 거라면서요. 그런데 IBM은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직전 분기랑 똑같이 연간 매출 5% 이상 성장, 잉여 현금 흐름 10억 달러 증가로 그냥 묶어둬 버렸습니다. 단 1달러도 상향 조정하지 않은 거죠. 이건 진짜 시장 심리를 완전히 배신한 거네요. 1분기 성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가이던스를 안 올렸다는 건 결국 남은 2, 3, 4분기는 1분기만큼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네. 혹은 컴플루엔트 인수 시너지가 당장 남은 분기에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라는 약한 모습을 보인 거나 다름없죠. 게다가 지금 IBM 장기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장기 부채가 무려 577억 달러나 되던데요. 네,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육박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부채입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80조 원 빚을 지고 있는데 116억 달러짜리 기업을 또 인수했고, 근데 미래 성장 전망치는 소극적이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부채 이자를 감당하면서 주주들 배당금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의 가속도가 멈추는 순간 이 거대한 빚은 회사를 짓누르는 흉기로 변하니까요. 80조 원이라니 진짜 엄청난 짐이네요. 부채가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 인수자금 이자도 메우고 또 투자자들 도망 안 가게 배당금도 꼬박꼬박 줘야 할 텐데 도대체 당장 이 엄청난 현금들을 IBM은 어디서 짜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IBM의 최후의 보루이자 절대적인 캐시카우인 Z17 메인프레임입니다. 메인프레임이요? 그거 은행 전산실에 있는 엄청 크고 오래된 냉장고 같은 컴퓨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Z17 시스템은 이번 분기에만 전년 대비 48%라는 아주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48%요? 하드웨어인데 그렇게나 많이요? 네, 이 하드웨어의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하루에 무려 4,500억 번의 AI 추론을 단 1밀리초의 지연도 없이 100% 실시간으로 처리해낸다는 겁니다. 하루에 4,500억 번이요. 그렇게 방대한 양을 지연 없이 처리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구독자님이 파리의 한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가정해보죠. 전 세계에서 1초에도 수만 건씩 일어나는 이 결제들이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도난카드 사기인지 즉각 판별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그 결제 승인이 순식간에 떨어져야 하잖아요. 맞아요. 만약 이 결제 데이터를 미국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송해서 AI 분석을 거친 다음에 다시 파리의 단말기로 결과값을 받아오려면 필연적으로 네트워크 지연, 즉 레이턴시가 발생하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시간이 지체되면 고객들은 짜증나고 사기꾼은 도망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IBM의 Z17 메인프레임에는 스파이어라는 AI 전용 가속기 칩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핵심 프로세서 바로 옆에 물리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예 칩이 안에 붙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 결제 데이터가 굳이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필요도 없이 메인프레임 칩 내부에서 그냥 찰나의 순간에 자체적으로 추론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연 시간 제로, 데이터 유출 위험 제로죠. 와,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지연이 발생하니까 아예 자기들 금고 안에서 모든 AI 판단을 다 끝내버리는 거네요. 발상이 정말 영리합니다. 맞습니다. 이 압도적인 물리적 인프라 덕분에 글로벌 금융권이나 신용카드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서라도 IBM의 메인프레임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현금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 겁니다. 와, 하드웨어 쪽에 기술적 진입 장벽을 아예 철옹성처럼 쌓아두고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었군요. 그래도 사실 이 메인프레임 하나만으로 80조 원의 부채를 다 감당하긴 벅찰 텐데요. 컴플루언트 인수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상쇄하려면 결국 내부적으로 아주 뼈를 깎는 구조조정 같은 게 동반돼야 재무제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IBM이 겪고 있는 가장 논쟁적이고 고통스러운 변화입니다. 현재 회사 내부는 그야말로 잔인한 인력 구조조정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역시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군요. 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말에 브라질을 비롯한 글로벌 연구팀을 대거 해체했고요. 연봉이 높은 시니어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아주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헉, 시니어들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2026년 들어서는 오히려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급 신입 채용을 3배나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잠깐만요. 시니어를 대거 자르고 그 다리에 주니어를 채워 넣는다고요? 이거 일반적인 기술 기업 상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개발 생태계에서 숙련된 시니어는 완전 핵심 자산인데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런 극단적인 교체를 진행하는 건가요? 경영진의 논리는 꽤 명확합니다. 이제 복잡하고 반복적인 코딩 작업은 IBM 내부의 AI 코딩 도구인 프로젝트 밥이 다 완벽하게 수행한다. 그러니까 수십만 달러 연봉 줘야 하는 시니어들을 대거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헐, AI가 다 짜니까 비싼 사람 필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주니어들을 고용해서 이들이 AI가 짜놓은 코드를 감독하고 고객이랑 소통하게 만들면 된다는 논리예요. 실제로 경영진은 이런 업무 혁신을 통해 45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무슨 AI 혁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처럼 들리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거 엄청 위험한 줄타기 같은데요? 주니어 개발자가 AI 도구 써서 기본 코드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시스템 전체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났을 때 원인 찾아내는 건 결국 시니어들의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통찰력은 AI가 당장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그냥 이번 기회에 주주들한테 16억 달러 배당금 줘야 하니까 당장 현금 흐름 막아내려고 AI를 핑계 삼아 핵심 두뇌들을 잘라내는 전형적인 재무제표 마사지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IBM 기술력이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 역시 그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에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7%나 끌어내리는 걸로 경고장을 날린 거죠. 아,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군요. 근거해서는 안 될 흥미로운 시그널이 딱 하나 포착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주가 폭락 직후에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전략을 가장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핵심 임원진이 자사주 1,484주를 매수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임원들이 직접 샀다고요? 네, 물론 전체 시가총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상징적인 규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경영진 스스로는 이 회사가 시장의 우려처럼 당장 무너져 내리는 벼랑 끝에 선 건 아니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소폭이나마 내비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아, 임원진의 자사주 매수라. 확실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쫙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결국 이번 주가 폭락은 기업이 그냥 망해간다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네요. 네, 훨씬 복잡한 상황이죠. 정리해보면 IBM은 지금 작고 효율적인 그래나이트 모델,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인 컨플루언트, 거기에 막대한 현금을 벌어다주는 Z17 메인프레임까지 막강한 삼각편대를 갖추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기는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577억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고 주주들도 달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인력 구조 조정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루하루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IBM은 지금 생존과 혁신의 가느다란 경계선 위를 아주 위태롭게 걷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단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이요. 당장의 빚이랑 인건비 절감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장기적인 전략이 숨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모든 알고리즘이랑 투자자들 시선이 당장의 2020년 가이던스와 현금 흐름에만 막 매몰되어 있을 때 사실 IBM은 아주 먼 미래의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요? 네. 세계 최고 권위의 IT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보고서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데요? 가트너는 인류의 다음 세대 기술 패권인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현재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무조건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기업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바로 IBM을 지목했습니다. 와, 양자 컴퓨팅이요. 거기서 IBM이 1위라고요? 네. 게다가 IBM의 CEO인 아빈드 크리슈나는 아주 대담하게도 2029년까지 외부의 간섭에 의한 오류를 스스로 완벽하게 수정할 수 있는 대규모 무결점 양자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2029년이요?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딥러닝 기반의 AI 혁명조차 그저 계산기 수준의 장난감으로 전락할 만큼 인류의 연산 능력이 근본적인 차원의 도약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다면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당장 핵심 시니어들을 해고해서 기술 생태계의 비판을 한몸에 받고 또 80조 원 빚을 안은 채 15조 원짜리 파이프라인 기업 무리하게 인수하고 배당금 악착같이 짜내고 하는 이 모든 처절한 과정들이요. 이게 단순히 올해 한 해를 버티기 위한 늙은 공룡의 발버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IBM 경영진은 모든 기술 판도를 뒤엎을 양자 컴퓨팅 시대가 열리는 2029년까지 회사가 파산하지 않게 하려고 기존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을 다 극한으로 끌어모아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다리에 쏟아붓는 엄청나게 치밀하고 잔혹한 체스 게임을 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네. 지금 IBM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재무적, 조직적 진통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의 단말마일까요? 아니면 2029년 양자 컴퓨팅 패권이라는 엔드게임을 거머쥐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희생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구조조정과 부채의 늪은 다음 세대의 완전한 패권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중간 챕터일지도 모릅니다. 와, 오늘 분석은 정말 한편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이었어요. 남들이 막 화려한 거대 AI에 수백억 달러 태우며 축제 벌일 때 자신들만의 특화된 모델이랑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틈새 시장 잠식하고 또 그 이면에서는 뼈를 깎는 인력 감축과 부채의 압박을 견디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최종 병기를 갈고 닦고 있다니요. 7% 폭락이라는 십전 뒤에 이렇게 거대한 생존 서사시가 숨겨져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숫자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오늘의 심층 분석 어떻게 들으셨나요? IBM은 막대한 빚과 핵심 인력 유출에 시달리며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거의 위기 공룡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퀀텀 시대를 홀로 준비하면서 지금의 혹독한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소름 돋는 전략가일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IBM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숫자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를 들고 더욱 날카로운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